공통적으로 질문을 좀 하면 혹시 1년간 약간 공부를 할 때 약간 키워드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 4월에는 이렇게 잡고 5, 6월에는 이렇게 잡고 했던 부분이 또 따로 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를 문과를 졸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학이 영어에 비해서 훨씬 베이스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의 그러니까 2, 3 상반기에는 기초를 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하루라도 밀리면은 뒤에는 정말 답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상반기에는 절대 그 당일 복습을 좀 더 철저히 제 기초에 좀 더 충실하게 했었던 것 같고 수학이 있어서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원 커리큘럼 자체도 그렇고 좀 인문자연 할 것 없이 문법 과목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상반기에 사실 거의 끝내놓는다는 마인드로 문법에 가장 치우친 공부를 학습을 했던 것 같고, 또 5, 6월 즉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그 사이쯤에 돼서는 뭐 아직 기출을 풀 시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론을 마스터한다는 마인드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이제 7월부터 저는 기출풀이를 그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7, 8월에 기출을 학교 상관없이 웬만하면 하위권 학교 위주로 기출풀이를 시작을 해서 이제 기출이 뭔가 좀 알아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는 수학 기출은 당연히 손을 못 대는 상황이고 개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기출만 풀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9월, 10월부터는 수학과 영어 기출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문제 푸는 기계처럼 매일매일 문제만, 이론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문제만 푸는 일과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서 학생께서는 그러면 수학적으로 좀 약간 늦게 5월달에 합류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5월부터 선대부터 수학을 좀 따라가셨는데 여기 앞부분이나 이런 건 좀 관계없이 좀 공부를 좀 하셨었나요? 아니면? 저는 우선 이과 출신이라 가지고 뭐 뒤늦게 이제 미적분 파트를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이게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그 밤에 이제 한 1시까지 이제 독서실 다니면서 추가로 이제 복습 동영상 계속 보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웠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 가서도 앞에 미적분 파트를 계속 안 놓았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교수님이 주시는 문제집 중에 이제 따로 주시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항상 하루에 한 거의 100문제 가까이씩 풀면서 계속 이제 앞에 부족했던 부분을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게 요즘에는 또 수능도 교차로 지원이 돼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과과를 지금 두 분 다 전공하셨는데 이제 대령 학생께서는 이제 문과에서 교차로 들어오셨고 원래 이과셨기 때문에 이과과를 전공하셔서 뭔가 약간 두 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문과를 하셨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로 자연대로 바꿨을 때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접근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사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정말 삼각함수조차도 아예 없는 상태로 이 학원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또 진도를 정말 급하게 빼지 않아요. 영어는 정말 딱 교수님이 내주시는 숙제, 즉 진도와 숙제만 해간다, 딱 그 이상으로 저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정말 남은 시간에 수학을 시간을 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윤서 학생께서는 이제 좀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받아들인 게 빨리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럼 약간 시간을 더 많이 쓰신 거예요? 네, 저는 아무래도 영어 베이스가 워낙 낮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이제 문법을 처음 배우는데 정말 그 애기가 이제 숟가락 들고 이제 밥 먹는 것 마냥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학에도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영어에도 투자를 하자 생각해가지고 거의 한 5대5 비율 넘어서까지 영어에다가 시간을 많이 썼고. 그렇다고 이렇게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두 분 다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각자의 좀 장점 단점이 좀 있다고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계 학생이라고 수학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계 학생이 영어도 많이
뭐 덜한 그런 고정적인 관념 좀 버리시고 약간 이렇게 본인이 약간 부족했던 파트에 대해서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아무래도 서강대라든지 또 한양대라든지 이런 또 학교들 같은 경우에 영수를 또 둘 다 같이 또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수 밸런스가 서로가 부족한 파트를 좀 더 채우면서 밸런스를 좀 맞추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을 좀 준비하신 학생들께 또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을 또 한 분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그러니까 편입 1년 동안 준비를 하다 보면은 뭐 정말 즐겁게 공부한 날도 있지만 사실은 힘든 날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정말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즉 자신의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이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즉 왜 내가 편입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누가 물어봐도 언제든 뚜렷하고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그 동기가 필요해요. 왜 내가 편입을 하는지.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왜 내가 편입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이 그냥 단순히 좋은 학교, 그냥 좀 더 좋은 학교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과의 학과에 진학을 해서 뭐 졸업 후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 나가면서 구체적인 진로 계획까지 가졌을 때 좀 더 강한 동기가 생기고, 또 힘들 때마다 본인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수 있는 그 강한 추진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 선생님께서는 우선 제가 학원 다닐 때 이제 항상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제 학원 다니다 보면은 거의 한 100번 넘게 시험을, 뭐 크고 작은 시험을 많이 봐요. 근데 그 시험 보면 당연히 성적이 나오고 그리고 뭐 석차도 나오는데, 본인이 잘 봤다고 해서 너무 막 우쭐해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못 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만 않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서로 이제 다 예민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잘 봤고 누구는 못 봤던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마찰이 최대한 안 생기게끔 서로 이제 얘기도 잘 해주고, 또 이제 뭐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이제 다시 이제 피드백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가짐을 좀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원 다니는 분이거나 아니면 학원 다닐 생각이 있으신 분이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은 최대한 그 수업에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가끔씩 이제 교수님들이 뭐 핸드폰 한다거나 이제 중간에 존다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가끔씩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이제 수업 듣다 보면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생각해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모르거나 그런 거 있으면 담임선생님들이 항상 그 상담 대기 중에 직원인데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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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